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종합부동산 SCSF부동산의 발로 뛰는 중개사 발디직입니다. 어젯밤 그러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이 아빠 요즘에 코로나도 난리, 비로 인한 홍수로 인해 난리, 여러가지 난리들이 많아서 참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가 그리운 오늘 아침이네요. 친구라는 이름이 언제나 들어도 언제나 불러도 항상 그립고 합니다. 오늘은 어젯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경매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어제 보니까 이분 그 월세로 계약하셔서 거주하고 계셨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보증금 2,700만원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해진 사연입니다. 어제 그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10의 8번지 정은 펠리체 건축해서 분양한 지 얼마 안 된 신축급 빌라고요. 502호가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죠. 빌라죠. 이게 사제용어로 빌라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고요. 소유자 이동원 씨가 이 물건을 매수를 하면서 아마도 월세로 물건을 내놓고 임차인이 이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는 문서가 날라왔겠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보시면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감정가 1억 6,400에 나왔고요. 대지 면적은 약 10평 정도 갖고 계신 거고 건물은 13.83평 약 15평 면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분이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인을 조사하니까 임차인이 김영란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전입신고 2015년도 11월 2일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없었고요. 보증금은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등기권리 분석을 해드리면 소유권 이동원 씨가 매매로 2015년도 10월 29일날 1억 9천에 라해주 씨라는 분한테 1억 9천에 요거를 이제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통상이 이제 융자를 받고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1억 5천 채권 최고액 1억 5천 안양 원해농협 석수역 지점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가압류 이런 것들은 후순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된 게 김영란 씨가 이제 전입 신고가 2015년도 11월 2일날 된 걸로 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2,700에 월 차임 40만 원에 전입을 하고 살아가셨겠죠. 근데 확정입자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확정입자를 받지 않으신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 배당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근저당이 1억 5천 채권 최고액 잡혀 있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최우선순위 담보 물건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의 후순위 권리들은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다 주말이라고 해서 다 빨간 줄로 쫙 거져서 다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위가 김영란 씨였는데 김영란 씨가 차후에 2020년도에 임차권을 등기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차권 채권이죠. 물건은 아니고 채권인데 2015년도 11월 2일날 불과 4일 차이로 10월 29일하고 11월 2일이면 4일 차이거든요. 4일 차이로 보증금 2,700만원이 전액 날아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죠. 안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날아가게 돼서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요, 예, 뭐가 있냐면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자료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센터에 가시면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보호되는 기준과 지역과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전국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해당하니까 이제 경기도로 들어가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도 10월 29일 날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 들어간 날이 기준이 아니고 근저당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이 기준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 29일 구간이 어딘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이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니까 2016년 3월 30일 날 또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2014년 1월 1일부터 이후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정부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2,700만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춰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건은 갖춰줬는데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분은 일단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최우선 근저당보다 밀리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긴 하셨어요. 그래서 대항력이란 건 뭐냐면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가 내가 이거 낙찰을 받았으니 나가주세요 했을 때 저 못 나갑니다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인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사입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으면 대항력이라는 요건을 갖춰집니다. 하지만 이분은 4일 뒤에 전입신고 4일 뒤에 전입신고 한 게 아니고 아마 11월 1일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효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되니까 아마 11월 2일부터 대항력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4일 앞서서 이제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갖춰놨어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춰놓지를 않았습니다. 대항력은 일단 갖춰놨는데 확정일자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확정일자를 받지를 않으셔서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자가 나가주세요 했을 때 아니에요 저 돈 주세요 내 돈 주세요 해서 배당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배당 신청을 못 하셨어요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요건이 안 되신 거죠. 그래서 민법에는 권리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춰놓지 않으면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거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분이 확정일자만 받아놨으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 신청을 해서 2,700만원 전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됐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 여기 있죠. 그래서 이분이 2,700만원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예상배당표가 이분이 근저당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 2,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질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확정일자가 확정일자가 없어서 보증금 2,700만원을 보호될 수 있었는데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배당 2,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이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임장을 다녀올 건데 임장을 가서 김영란 씨를 만나보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사연을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례로 보통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임차인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맞춰져 있었죠. 2,700만원 보호되니까 2,7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보통 통상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많이 올리고 월세를 좀 적게 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마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뭐 월차임 뭐 한 35만 원을 해주세요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분이 2,700만 원 보호된다고 하면 보호된다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2,700만 원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300만 원은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인근에 다른 요 물건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하고 월차임을 조정을 해서 보증금을 높이고 월차임을 낮게 해서 들어갔던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그분도 300만원 보증금에서 300만원은 못 받고 그냥 이사 나가게 된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임차 보증금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 설명이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춰 놓으려면 계약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보통 이사도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전입신고까지는 하시는데 확정일자 안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혹은 전입신고 안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확정일자 안 해놓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당일날 받아도 그 다음날 영영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하루가 똑같은 날짜에 근저당이 들어오고 똑같은 날짜에 제가 신고를 하면 제가 하루 늦어지니까 또 보호를 못 받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를 하루 전에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 전 전입세대죠. 전 전입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안 받아줬었는데, 요즘은 뭐 하루 이틀이나 뭐 3, 4일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는 건 동사무소에서 다 접수해서 처리해 주시거든요. 법이 지금 현재 영영시, 그러니까 신고한 날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뭐 당일날 근저당 설정되고 당일날 전입신고 했는데 전입신고는 아무래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제는 동사무소에서도 미리 확정일자 다 받아주신다는 거 알고 가시면 내 보증금 적지만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적지만 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전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전재산에 대해서 보증금 보호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일자는 최우선 담보물건이 설정되는 날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이 기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2016년도 3월 31일 이후에 내가 이사 들어갔으니까 나 수도권 과밀업자금에 사니까 8천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2,700만원 이하니까 내 보증금 2,700만원이면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담보물건이 언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2,700만원 보호받을 수 있고, 최저 뭐 300만원,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600만원이 될 수 있고, 기준 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그 보호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발주중에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경기북부 발로트중개사 발주중이었고요. 부동산 안전거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됐든 건축공사가 됐든 땅을 사서 개발을 하든 공장창고 건축이나 매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상담, 그 다음에 재무설계, 자산관리, 경매물건 물건 분석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드리고요. 입찰 대리도 대행해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로트중개사 발주중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주중이었습니다.